여러분 혹시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이 게임의 목적은 자본을 이용해 독점하고 장악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모두 파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즉 친구의 재산을 파산 상태로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죠. 하지만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를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개념이 이런 게임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속에 숨겨있는 그런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발표한 한예준입니다. 저는 3명의 경제학자,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체제별 비교를 통해 어떤 나라가 어떤 체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의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본주의 개념을 세운 3명의 경제학자들에는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부터 알아보자면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토대를 세운 아주 유명한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분원이었습니다. 국분원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수출, 경제, 자본주의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저는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은 대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국분은 어디에서 올까요? 한 판매자와 한 판매자의 이기심이 경쟁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경쟁 욕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국부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또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을 창간해낸 사람이기도 한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따뜻한 빵과 우유는 빵집업자나 축산업자의 따뜻한 이타심이나 자비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상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1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들의 이기심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품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 마르크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토대에 있지만 애덤 스미스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인데요. 그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본론의 대표 키워드에는 착취, 자본과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는 착취를 자본과 노동자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합당한 월급을 주고 합당한 휴식을 주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칼 마르크스가 살던 시기에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제대로 휴식도 식사 시간도 유지하면서 오직 일만 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것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겨난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진다. 칼 마르크스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뼈아픈 모순이고 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토대에 있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풀어낸 사람인데요.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직업과 종교적 토대가 있는데요. 종교적 토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거룩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이 바로 국가의 국부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체제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원래에는 사유재산, 자유시장, 경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유재산부터 살펴보면 사유재산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내 것, 내 재산, 내 소유와 바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인데요.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해서 결국 사회가 국가가 국부를 직진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는 공동소유, 계획경제, 평등과 분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국가와 사회가 생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경제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생산, 분배, 가격이 통제되는 경제체제이고, 평등과 분배는 공산주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 빈부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추구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되게 좋은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것을 나누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다음에 설명한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의 차이점은 자본주의 핵심 원리들을 도입했고 노력한 대로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발전해지는 길을 걷게 되죠. 반대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고 국가가 평등하게 배급을 주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 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굳이 왜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회주의는 이것을 거스릅니다. 이 거스르는 행위는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똑같은 그런 모순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밤새서 일해도 집에서 그냥 뒹굴며 누고 있는 자와 성과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지퀴즈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한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상태. 저는 그것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적 목적이며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